예, 제품 개발팀 희망대리입니다. PCO프가 개발된 지는 오래됐지만, 사실 PC오프 기능 자체에 대해서 회사 내에서 좀 공유가 안 되어 있어서, 저 혼자 이제 아름아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발표를 해서 공유를 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PC 오픈은 크게 이제 근무표와 선정표, 요거 이제 뭐 근태 관리, 그 다음에 연장근로, 그 다음에 근무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근로시간 계산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근무표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무표랑 이제 그 사용자가 계획하는 이제 하루 일과표로서 이제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할지 이렇게 사용자의 일자별로 짜여져 있는 시간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에이전트는 근무표에서 설정한 차단창 해제 시간, 그다음에 차단창 시작 시간 동안에 그 차단이 풀리게 되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에이전트는 차단이 됩니다. 예. 이제 테이블은 이제 TPO 언더바 워크 테이블이라는 근무표 테이블이 있고 여기에 저장된 근무표로 이제 에이전트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제 근무일하고 사용자 아이디하고 이제 그 장비 아이디가 유니크 키로 걸려 있는데 사실 이제 이칩 아이디는 사실 거의 쓰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용자다 그러면 이 칩 아이디가 넣리고 장비가 없는 아니, 사용자가 없는 장비 이때에만 유저 아이디가 넣리고 이칩 아이디가 들어있어서 사실 뭐 99% 그냥 익힙 아이디는 널이라고 보면 되고 워크 데이터하고 유저 아이디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워크 타입, 뭐 일반 근로, 탄력 근로, 선택 근로 이렇게 저희는 PC 오픈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일단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제 나머지 컬럼들을 보게 되면은 역시 근무표 테이블답게 뭐 차단창 해제 시간, 근무 시작 시간, 집중 근무, 그 다음에 근무 종료 시간, 그 다음에 차단창 시작 시간, 그 다음에 이 날짜가 주말이냐 아니냐, 주말 여부, 그리고 이날 최대로 근로할 수 있는 소정 근로 시간과 최대 연장 근로 시간이 근무표에도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소스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근무표의 매핑 타입인데 이거는 뒤에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근무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 웹 화면에서 뭐 사용자를 입력하고 날짜를 입력하고 시간을 입력을 할 것 같지만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PC오프에서는 근무표 템플릿이라는 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그 근무표 템플릿을 만들고 그 근무표 템플릿에 부서나 그룹 사용자를 이제 매핑을 해서 그 사용자는 자기한테 매핑된 근무표 테이블로 적용이 되어서 근무표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무표 템플릿을 보면 뭐 근무표 이름이 있고 이 근무표가 언제 시작이 돼서 언제 종료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단위 구분이 주 단위인지 아니면 월 단위인지를 설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주 단위일 경우에는 뭐 2주 단위인지 1주 단위인지 3주 단위인지 이거를 설정할 수가 있고 월 단위 역시 뭐 한 달짜리 근무표인지 두 달짜리인지 이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 타입도 여기 그 위에서 근무표에서 봤던 것처럼 일반 달력 선택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세하게 그럼 날짜별로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그래서 근무표 템플릿 상세 테이블이 있고요. 이게 마스터 디테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템플릿 아이디이고요. 요 데이는 뭐냐면 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템플릿에서는 사실 날짜가 의미가 없고요. 요일과 이게 몇 주 차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첫 주에 월요일에 뭐 차단창 해제 시간, 근무 시작 시간, 뭐 집중 근무 시간, 중로 시간, 뭐 주말 여부, 그다음에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무표 자체를 이제 뭐 부서에다가 매핑을 하거나 뭐 그룹에다가 매핑을 하거나 사용자에 매핑을 하거나 장비에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장비 매핑 같은 경우에는 장비에 사용자가 없을 때 이때만 먹는 그 근무표 템플릿이기 때문에 사실 PC오프 운영하면서 이러한 케이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무표를 생성을 할 때 근무표 템플릿에 주 단위, 월 단위의 개념이 있는데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근무표 템플릿은 주 단위인 경우에는 반복입니다. 1주짜리를 만들면 1주 단위로 계속 반복을 해서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그 주 단위 같은 경우에는 엔드 데이트가 느립니다. 엔드 데이트가 있다는 거는 그때 끝나는 거니까 일단은 엔드 데이트가 느리고 월 단위 같은 경우에는 반복이 아니라 만든 만큼만 사용하게 되므로 엔드 데이트의 값이 있습니다. 현재 근무표 템플릿은 월 단위는 반복이 되지 않습니다. 월 단위는 딱 그 달만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근무표 템플릿은 이제 장비의 사용자 그룹 부서에게 매핑을 할 수가 있는데 이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일단 장비 매핑과 사용자 매핑이 일단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없으면 그룹 매핑을 뒤지고 거기에도 없으면은 부서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리하는 게 요 소스 타입 컬럼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장비가 N6, 사용자가 N4, 연동이 N3, 그룹이 N2, 부서가 N1으로 이제 뭐 엔지니어 분들께서 이 사용자가 대체 어떤 템플릿으로 먹고 있느냐 이거를 보실 때 이 소스 타입을 보시게 되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비 매핑이든 사용자 매핑이든 그룹 매핑이든 뭐 하나의 사용자에 하나의 그룹에 하나의 부서에 템플릿이 하나만 매핑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매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이거랑 컬럼이 있고 이게 높은 순위가 먼저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무표 템플릿은 이제 실제 TPO 워크 테이블 템플릿이고 이제 실제 근무표 테이블은 TPO 워크 테이블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언제 만들게 되냐면 그 서버에서 하루에 한 번 새벽에 호출이 되게 되고 그때 이제 그 매핑들을 다 주셔가지고 근무표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근무표를 만들 때는 이게 며칠치를 만드냐 예를 들면 일주 단위 근무표라고 해가지고 일주일만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서버 컨피그에 이러한 설정 값이 있어서 여기에 설정된 날짜만큼 오늘 이후의 데이터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통 패키지는 기본 값이 14로 근무표를 한 번 만들 때 앞으로 2주치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꼭 이제 서버에서 이제 배치로만 만드는 건 아니고 이제 그 관리자가 이제 수동으로 돌릴 수 있는데 요 메뉴에 가서 관리자가 직접 근무표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관리자가 근무표 템플릿을 만들고 이제 거기에다가 매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뭐 사용자가 나는 이런 근무표가 아니라 저런 근무표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관리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근무표를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결국에는 사용자가 근무표를 신청을 해도 근무표를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게 되면은 아까 위에서 봤던 그 테이블 근무표 템플릿에 생성이 되고 그 신청한 사용자가 사용자 매핑으로 그 근무표에 매핑이 되게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근무표 신청의 스키마를 보면은 사실 뭐 근무표 템플릿하고는 뭐 대동소이합니다. 어차피 똑같은 템플릿이고 사용자가 신청을 하냐 관리자가 만드냐 이 차이이기 때문에 뭐 그 스키마에는 뭐 별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근무표이고 이제 근무표하고 동일한 레벨의 특정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 근무는 기본적으로 이제 근무표를 기준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특정 기간 동안에만 근무표하고 다르게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딱 그 기간 동안에만의 근무표를 다시 신청하고 승인받고 근무표를 만드냐? 이렇게 하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때 있는 기능이 이제 특정일 관리입니다. 특정일은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뭐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뭐 집중 근무 시간들을 다르게 조정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서 이제 그 근무표하고는 동일한 형식으로 이제 특정을 템플릿을 만들고 매핑하고 그리고 이 매핑 정보를 이용을 해서 서버에서 근무표를 만들 때 이 특정일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마는 잠깐 보면은 뭐 근무표 템플릿하고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시작일하고 종료일이 있어서 이 기간 동안에만 내가 뭔가 뭐 하단창 해제 시간이라든가 뭐 근무표 뭐 근무 시작 시간, 근무 시간 이런 것들을 다르게 하고 싶을 때 특정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매핑 테이블입니다. 특정일도 이제 그 매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핑 간에 우선순위가 존재를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근무표하고 동일하게 사용자 매핑, 그 다음에 그룹 매핑, 그 다음에 부서 매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매핑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특정일 역시 서버에서 하루에 한 번 만들고 있고 관리자가 직접 만들고 싶으면은 해당 메뉴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휴일 관리는 뭐냐면 사실 특정이라고는 동일한 테이블을 쓰고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주말이 아니라 뭐 한글날, 광복절 같은 이제 공휴일, 그다음에 뭐 고직사별로 특별히 관리하는 뭐 창립기념일, 뭐 이런 휴일을 관리하고 싶을 때 쓰는 그 기능이 휴일 관리입니다. 이제 휴일 관리는 사실 테이블이 위에서 말한 특정이라고 똑같습니다. 같은 테이블을 쓰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요 is holiday 이게 to르면 휴일이고 이게 펄스면 특정일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스키마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에서 이제 근무표를 조회할 때 쿼리를 요약본을 잠깐 보면은 워크 테이블하고 스페셜 데이하고 조인을 해서 레프트 조인을 해서 스페셜 데이가 있으면 그걸 보고 없으면은 근무표를 보는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한정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제 앞에서 살펴본 이제 근무표는 사용자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면 산정표는 해당 사용자가 일별, 주별, 월별로 그 근무 종류별 설정한 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 위한 기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근무표는 사용자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산정표는 오직 관리자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뭐 사용자가 신청할 수 있으면은 뭐 무조건 무제한으로 해놓고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산정표는 사용자가 신청하지 않습니다. 산정표를 설명하기 앞서 이제 간단하게 근로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소정근로가 있는데 소정근로는 근무표의 근무 시작 시간하고 종료 시간 내에서 근무를 한 게 그 소정근로 시간이고 연장근로는 그 이외의 시간에 근무를 한 거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그 산정표도 동일하게 그 근무표하고 동일하게 먼저 산정표 템플릿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대상한테 매핑을 하고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주별 산정표, 월별 산정표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근무표하고의 차이점은 근무표는 이제 사용자의 일자별로 근무표를 생성을 했지 않습니까? TPO 워크 테이블이라고. 하지만 산정표는 산정표 템플릿별로 기간별로 해당 산정표의 몇 번째 주 혹은 몇 번째 월인지 이러한 데이터만 생성을 하게 되고 뭐 사용자별로 일자별로 어떠한 산정표를 먹고 있다 이거는 만들지 않습니다. 산정표는 그냥 산정표 템플릿별로 이제 이 첫 주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첫 번째 월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이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자에 대해서 산정표를 찾을 때는 이 사용자의 매핑된 그 산정표 템플릿을 찾고 그 산정표별로 만들어져 있는 기간을 이용해서 이 사용자가 얼만큼 근무할 수 있는지를 좀 역으로 찾아가야 돼서 좀 언제나 항상 좀 이쪽 DB 쪽이 항상 좀 성능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표 스키마를 잠깐 보면은 이 시작이라고 동료일이 있고요. 이게 근무표하고 다른 점은 이거는 아까 근무표는 월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종료일이 있고 그래서 반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산정표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엔드 데이트를 넣지 않아서 반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테이블을 보면은 뭐 월 최대 뭐 소득근로 시간, 연장근로 시간, 뭐 주별로 뭐 최대 소득근로, 연장근로, 일별로 뭐 최대 소득근로 시간, 연장근로 시간 이렇게 있어서 이 사람이 뭐 해당 주에 얼마나 근무를 할 수 있다. 예. 요거를 이제 관리하고 있는 테이블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그 여기에 보면은 1 최대 연장 근로 시간과 1 최대 소정 근로 시간이 있는데 아까 봤던 근무표에도 똑같은 컬럼이 있거든요. 1 최대 소정 근로 시간과 1 최대 연장 근로 시간. 이게 조금 불합리하긴 한데 이제 근무표에 그런 데이터가 있는 게 좀 불합리하긴 한데 그래서 저희는 이걸 어떻게 비교하냐면 근무표에 있는 값하고 그 다음에 산정표에 있는 값하고 비교를 해서 더 작은 값으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월 최대로 아무리 많이 남아 있어도 1 최대가 작으면은 에이전트가 막히는 거고 반대로 일별로 봤을 때는 근무 시간이 남아 있어도 해당 월에서 근무 시간이 제한이 막히면은 에이전트가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각 조건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가장 작은 값 그걸로 그 사람의 근로 시간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산정표를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산정표 템플릿 구별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4주짜리 근무표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주 최대 뭐 주 평균 이런 걸 할 수는 있지만 내가 특정 주, 뭐 두 번째 주에는 특정적으로 몇 시간, 뭐 세 번째 주에는 몇 시간 이렇게 하고 싶을 때 그 설정하는 테이블이고 월별 역시 월별 산정표를 쓸 때 뭐 3개월 단위 산정표일 때 뭐 첫 번째 월은 몇 시간, 두 번째 월은 몇 시간, 세 번째 월은 몇 시간 이렇게 따로 뭔가 지정을 하고 싶을 때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은 그 이제 매핑을 하는 테이블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아까 봤듯이 근무표는 TPO 워크 테이블이라는 근무표 테이블이 만들어진 것처럼 산정표는 TPO 워크 피리오드라는 걸 테이블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시작 일자 그리고 종료 일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용자 아이디가 아니라 템플릿 아이디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월별 산정표도 마찬가지로 시작일, 종료일 그리고 이제 몇 번째 주,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 아이디가 들어가게 됩니다. 요것들은 뭐 근무표에서 했던 얘기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뭐 매핑의 우선 단위는 사용자가 먼저고 그 다음에 그룹, 그 다음에 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이제 산정표는 장비별 산정표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근무표하고 산정표에 대한 설명이 됐고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근태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태관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것 외에 뭐 휴가라든가 출장이라든가 외근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먼저 출장을 먼저 살펴보시면 출장은 일단은 무조건 하루 일 단위로 이루어지며 그러니까 하루 통인 거죠. 그래서 시간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일자별로 이루어지고 이제 출장의 등록은 이제 사용자가 내가 언제 출장을 가겠다 신청을 하고 관리자 또는 결제를 통해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출장을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해당 에이전트는 출장일에 아예 차단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산정표에서 설정된 출장 있는 근로시간만큼 근무시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래서 출장일에는 에이전트가 소정근로, 연장근로, 근무로그를 아예 올리지 않습니다. 근무로그를 아예 올리지 않아도 이날이 출장일이야 그러면은 근로시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테이블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뭐 어떤 사용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로 출장을 간다 하는 그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는 일단은 PC오프 기본에서는 그 1단위가 있고요. 1단위는 이제 출장처럼 하루 통인 거고 이제 반차하고 반반차는 이제 시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휴가의 등록은 똑같이 사용자가 신청을 하고 이제 결제 또는 관리자가 승인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휴가를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이제 해당 사용자 에이전트는 출장하고는 다르게 잠기게 되고 이제 산정표에 설정된 연차 인정근로 시간만큼 근무 시간을 보장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 출장하고의 차이점은 그 휴가 기간에 이제 소정근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동일하지만 휴가 때 연장근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근로를 신청받고 승인받아서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휴가 때 연장근무는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휴가는 이제 이렇게 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사유, 상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 현대 PC오프의 공통 패키지는 이제 아래 세 가지의 휴가 유형이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연차, 두 번째는 반차, 세 번째는 반반차입니다. 근데 이 연차하고 반차하고 반반차에다 이제 연장 근로를 넣어두게 인정근무 시간을 넣어두게 되는데 이게 출장의 경우에는 산정표에 출장 인정근로 시간만큼 넣어두면 되지만 휴가의 경우에는 휴가의 종류만큼
인정근무 시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산정표에 뭐 반차 인정 근로 시간, 반반차 인정 근로 시간 이렇게 더 있지 않고 그냥 연차 인정 근로 시간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PC오프에서는 이제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코드에서 이제 속성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일단 연차, 반차, 반반차가 들어있는 TCM 코드 테이블이고요. 이 코드 프로퍼티 1번, 2번, 3번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코드 프로퍼티 1은 이제 종일 연차 구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값이 n인 경우에는 종일 연차가 아니라 아니며 n인 경우에는 종일 연차입니다. 반대로 좀. 예, 여기 보시면 널인 경우에는 종일 연차이고 n이면은 이제 시간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 현황을 보여주는 화면들에서 보면은 연차 같은 경우에는 연, 월, 일로 보이지만 반차나 반반차 같은 경우는 시간 단위로 보여주는데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이 코드 프로퍼티 1번을 가지고 뭐 일자로만 보여줄지 시간 단위로 보여줄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드 프로퍼티 2번은 이제 인성근로의 대상 여부인데 이게 널인 경우에는 이제 인성근로로 넣어줍니다. 근데 n인 경우에는 산정표에 연차 인정 근로시간 값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 이러한 타입의 뭐 반반 차면은 뭐 인정 근로시간을 넣어두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코드 프로퍼티 3번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데 그 산정표의 연차 인정 근로시간 대비 인정 근로시간 배율입니다. 이제 연차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그 연차 인정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이제 연차 인정 근로 시간은 근무표의 근무 시작 시간인 그 오전 9시가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종료 시간은 연차 인정 근로 시간의 배율 이게 배율이거든요. 인정 근로 시간에서 이거를 곱하게 되는데 배율을 곱한 8시간을 더해서 오후 8시까지 인정 근로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반차의 경우에는 이제 이 시작 시간은 사용자가 신청한 그 시작 시간이 되고 종료 시간은 연차 인정 근로 시간의 배율 0.5를 곱한 4시간이 됩니다. 근데 이 방법에는 지금 운영을 하다 보면은 좀 한계가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이제 연차 인정 근로 시간에 대한 배율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뭐 사용자들이 1시간 40분 1시간 20분, 1시간 25분 이렇게 이거를 배율로 계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값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냥 사용자가 연차가 아니라면은 사용자가 그냥 신청한 시간만큼 이렇게 넣어두게끔 커스터마이징이 많이 되어 있는데 차기 버전에서는 이거를 공통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제 외근도 있는데 외근은 이제 출장하고는 비슷한데 그 하루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입력이 되면서 입력된 시간 동안 에이전트는 차단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외근에 대해서는 따로 그 산정표에 외근 인정근로 시간이 존재하지는 않고 외근 시작 종료 시간으로 그냥 인정근로 시간을 넣어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근 같은 경우에는 웹에서 신청할 때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해당 일자의 근무표를 주셔가지고 근무 시작하고 종료 사이 반드시 그 사이의 값으로 이제 외근을 넣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외근 테이블이고요. 사용자의 날짜에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신청을 하고 이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그 뭐 휴가 출장 외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결제를 채울 수도 있는데 사실 결제를 채울 수도 있고
이제 관리자가 그냥 관리자 페이지에서 승인을 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결제를 썼을 때 그 매핑 테이블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휴가라든가 출장이라든가 외근 등은 사실 고객사에서 저희 웹을 통해서 입력하는 것도 있지만 연동도 많이 하는데 이때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근태관리에서는 신청 데이터가 승인을 받으면 인정근로를 생성하고 취소가 되면 해당 인정근로를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만 근태 데이터는 변경이 없으며 데이터의 변경이 필요하면 반드시 취소 후 새로운 건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연동할 때도 고객사 쪽에 반드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이게 변경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차를 뭐 9시부터 13시까지 했는데 이거를 뭐 9시부터 뭐 15시까지 이렇게 고치고 싶다. 그러면 이게 그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인정근로 시간에 변경을 안 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취소를 해서 인정근로를 삭제시키고 재신청을 해서 해야 인정근로가 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제 그 근태관리에서 이제 인정근로 저장하는 걸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이제 근태에서 인정근무를 넣어두는 테이블은 그 에이전트에서 보고하는 근무 로그하고 동일한 테이블에 저장이 되게 되며 특정 값들로 이제 에이전트가 올린 근무 로그가 아닌 근태에서 생성된 근무 로그라는 것을 인식해서 계산 시 좀 특정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인정근로는 언제 저장이 되느냐 하면은 이제 휴가와 출장의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 한 번 인정근로 저장 프로시저에 의해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 외근은 육아하고는 조금 다르게 외근을 신청받고 승인을 받게 되면 트리거에 의해서 그 즉시 이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근태 관리로 인한 인정근무 생성 시 조건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근태일에 근무표가 반드시 생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무표의 생성 기간이 2주이고 그런데 만약에 출장을 3주 이후에 출장을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도 해당 출장 신청은 뭐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을 수는 있는데 여기 인정근로로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이제 해결을 하려면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근무표의 생성 기간을 늘리는 건데 근무표의 생성 기간이 한 달이라면 3주 이후에 출장에 대해서도 해당인의 근무표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이제 근무표의 생성 기간이 늘어나면은 DB의 성능 저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 최근 고객사에서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1년 뒤에 출장도 신청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1년치의 근무표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하루하루 매 배치를 돌면서 인정근무가 생성되지 않은 근태를 조회를 해서 인정근무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엔지니어 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왜 출장했는데 인정근로 안 들어갔죠? 휴가했는데 왜 인정근로 안 들어갔죠? 그럴 때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근무표가 없는 날짜에 대해서 근태를 신청하고 승인받았을 때 인정근로가 생성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근무 로그 테이블, 이제 에이전트가 보고하는 근무 로그나 근태 관리로 인한 그 근무 로그나 똑같이 요 TPO 워크 로그라는 근무 테이블에 이제 생성이 됩니다. 간단히 보면은 근무일, 사용자 아이디, 장비 아이디, 그다음에 로그에 대한 로그 키, 로그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 로그 타입이라고 상세 로그 유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보상휴가에서 좀 쓰는 거고 그래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그다음에 이게 이석 로그라면은 이석 사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REFT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데 요게 이제 근태 아이디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휴가가 취소가 됐다.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그 휴가권으로 등록된 인성근로가 삭제가 되는 형식입니다. 근데 그 에이전트 근무 로고와의 차이점을 보시면 이제 이티바이디 같은 경우에는 근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출장이기 때문에 인성근로를 넣어서 이때 장비를 어떤 특정 장비를 지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빈값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빈 이티바이드가 들어가게 되고 로그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전트에서 보고 두기마다 이제 종료 시간을 보고할 때 로그치 값을 가지고 로그를 찾아가지고 종료 시간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때 쓰는 게 로그치인데 그래서 이제 근태 로그에서는 요 값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중요한 부분인데 근태 관리에서 형성하는 로그 타입은 소정 근무인 WT 요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서브 로그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휴가에서 이제 그 포인트 계산을 위해서 있는 컬럼인데 뭐 야간이냐 휴일이냐 휴일 야간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코드가 있어서 산정 그 보상휴가에서 이게 좀 배율이 다르거든요. 야간이냐 휴일이냐 롯데를 위해서 필요한 컬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에서 이 타임존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에서 올리게 되면은 당연히 그 장비의 타임존 아이디를 올리게 되는데 근태로그에서는 이제 장비가 지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용자의 타임존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즈 오토 인서트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자동 등록 여부 컬럼인데 로그 타입이 WT이면서 이즈 오토 인서트가 true인 거는 오직 근태 관리밖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이전트에서 이 WT 로고를 이 이즈 오토 인서트 값을 true로 올린 경우는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근태 로고에서 생성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REFT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근태 데이터 입력 시 산정표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출장하고 휴가에 대한 인력근로를 생성을 할 때 일부 이제 고객사에서 요청을 해서 산정표의 조건을 체크를 해서 이게 내가 뭐 출장에 대해서 인정근로 시간이 8시간인데 내가 남아있는 근로 시간이 8시간이 안 되면 넣지 않도록 요구를 해서 한 게 있었는데 이게 좀 DB의 성능이 좀 많이 딸리더라고요. 이제 좀 많이 부하가 많이 돼서 지금 뭐 많이 로직을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데이터가 연동이 출장이 들어왔어요. 출장이 데이터가 연동이 들어왔는데 근로시간이 부족해서 인성근로를 안 넣어줬어요. 그럼 에이전트는 그 날짜에 출장이라고 풀려야 되냐? 이게 거부가 돼야 되냐? 이게 지금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지금 이거를 커스터마이징 했던 고객사도 인정근로는 들어가지가 않는데 그 날짜에 출장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뭔가 좀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에이전트에서 근태 데이터를 조회하는 프로시저고요. 뭐 출장 내역하고 휴가 내역, 외근 내역, 그 다음에 근태에서 생성한 근무 로그, 요거를 에이전트에서 조회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제 연당 근로인데요. 연당 근로는 근무표상의 근무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이외에 그 근무를 하게 되는 거를 연당 근무라고 합니다. 이제 연당 근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무 판단을 할 때 그 정책에서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PC 사용 시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에이전트가
근무 로고를 올릴 만큼만 연장근로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고, 승인 인정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쓰게 되면 그냥 신청한 시간만큼 그 시간 모두를 연장근로로 인정을 해두게 됩니다. 설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고 에이전트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승인 인정 근무 시간을 쓰게 되면은 인정 그 연장 근로로 그 신청한 시간이 모두 인정받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요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연장 근무 신청할 때 하루 기준 시와의 관계가 조금 있는데 이제 PC오프에서는 이제 하루 기준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영영시가 무조건 하루 기준시이지만 이제 PC오프 같은 경우에는 하루의 기준 시간을 무조건 영시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설정값에 의해서 이제 하루 기준 시간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TCM 서버 컴퓨터에 보면은 SPO 이제 데일리 스타트 타임 어플라이라는 컬럼이 있는데 이 값이 true이면은 모든 직원이 동일한 하루 기준시를 조정을 받게 되고 이 값이 펄스면 그 근무표에 있는 타당창 해제 시간 그게 하루의 기준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PO 데일리 스타트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true일 때 여기에서 설정한 시간이 하루 기준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연장 근무하고 뭐가 문제냐? 연장 근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야간에도 근무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하루를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쨌든 이 설정값에 의해서 하루 기준시가 00시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3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지금 PC오프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도 그렇고 요거는 처리가 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23시부터 00시까지는 뭐 오늘을 예를 들면 11월 17일로 근무로고 데이터가 생기는 거고 뭐 00시부터 2시까지는 11월 18일로 근무 데이터가 생기는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연장 근무 신청 화면에서 계획 대비 실제 근무한 시간을 보여주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컬럼에 워크데이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면은 예를 들어서 23시부터 1시까지 했으면 2시간인데 이 날짜에 2시간을 한 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봤을 때는. 근데 사용자가 봤을 때는 요걸로 보면은 2시간으로 나와요. 그럼 나 이날 2시간 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여기다가 1시간만 보여줄 거냐? 그것도 안 되거든요. 나는 분명 2시간을 신청을 했고 2시간을 다 썼어요. 여기 보면 2시간이 나오는 게 맞는데 이 워크데이트라는 것 때문에 그럼 나는 이날 2시간을 한 건가? 라고 이제 언제나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이게 하루 기준수를 넘어가게끔 신청이 되고 뭐 에이전트나 뭐 계산을 할 때도 뭐 문제없이 잘 동작은 하는데 그냥 담당자 입장에서 이거는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좀 데이터가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고 괜히 고객으로부터 전화가 올 수 있는 좀 요인이 되는 것 같아서 요거는 저는 다음 버전에서 하루 기준수를 넘어가는 거는 신청을 못하게끔 막아야 되지 않나. 요거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청을? 그렇죠. 따로. 요거는 그다음에 근무제인데 뭐 지금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근무표, 산정표, 이제 근태 관리에 대한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 근무표에서 아까 그 일반 근로, 탄력 근로, 선택 근로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동작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순위가 있겠죠. 에이전트는 일단 출장인지 또는 연차인지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해당 일이 출장이면 차단을 풀어두고, 그리고 휴가면은 에이전트를 차단시키겠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휴가인지 특정일인지 요거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동작을 하고, 이것도 아니면은 근무표에 따라서 이제 근무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근무표에는 그 근로시간 계산하고 제한 방법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PC오프에서는 근무 형태는 일반 근로, 탄력 근로, 선택 근로가 있으며, 근로시간 계산 방법에는 계획시간 기준, 출퇴근 시간 기준이 있고, 근로시간 제한 방법에는 최대 근무 시간 자동 인정과 PC 사용 시간이 있습니다. 근무 형태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근로시간 계산 방법과 근로시간 제한 방법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일반 근로는 그 근로시간 계산 방법은 계획시간 기준, 그리고 근로시간 제한 방법은 최대 근무 시간 자동 인정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계산 방법에서 최대 계획시간 기준은 판단 기준은 에이전트가 올린 근무 로그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근로시간 제한 방법이 최대 근무시간 자동 인정이면은 사용자의 근무표상에 출근 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라고 했을 때 사용자가 그 사이에 근무를 1분이라도 하게 되면 해당 사용자는 9시부터 18시, 여기에서 휴게 시간 1시간을 빼서 8시간으로 자동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근로는 어떻게 됐든 뭐 1분이라도 근무를 하면은 그냥 8시간으로 다 무조건 인정을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탄력 근로는 이제 근로시간 계산 방법을 계획시간 기준하고 출퇴근 시간 기준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출퇴근 시간 기준은 근무 로그가 아닌 출퇴근 로그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시간 제한 방법은 최대 근무 시간 자동 인정과 피스 사용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 뭐 최대 근무 시간 자동 인정은 위에서 설명을 했고, 그 피스 사용 시간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근 누르고 퇴근 누른 거, 그 시간으로 그 근로를 인정받게 됩니다. 선택 근로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계산 방법은 계획시간 기준, 출퇴근 시간 기준을 쓸 수가 있고, 근로시간 제한 방법은 PC 사용 시간만 가능합니다. 선택 근로라는 거는 근로자가 근무한 만큼만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근로, 탄력 근로, 선택 근로일 때 쓸 수 있는 근로시간 계산 방법, 그 다음에 근로시간 제한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로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선택 근로를 예시로 해서, 왜냐면은 일반 근무나 탄력 근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근로시간 계산을 선택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짧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에이전트와 근태관리에서 올리는 근무 로그 테이블이 가장 중요하고요. 계산을 할 때는 스키마는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로그 타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로그 타입은 PT는 PC 시작 근무 시간입니다. 요 PT 로그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WS 가치가 바로 출퇴근 로그입니다. 근로시간 계산 방법이 출퇴근 시간 기준일 때 해당 시간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합니다. 대신 이제 WS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사용자마다 한 건만 생성이 됩니다.
WT 같은 경우는 이제 소정 근로 시간입니다. 근로 시간 계산 방법이 계획 시간 기준일 때 이 WT 시간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WTI는 이제 소정 근로 유휴 시간입니다. 이제 사용자가 이제 PC를 사용을 안 하고 뭐 자리를 비웠거나 그런 시간이죠. 대신 이제 유휴 시간에는 근무로 인정이 되는 유휴 시간이 있고 근무로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인정 유휴가 있습니다. OT는 연장 근로 시간이고 OTI 역시 유휴 시간인데 근무로 인정받는 유휴와 근무로 인정받지 못하는 유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우리 TPO 워크로그 아이들 리즌이라고 저희가 유휴 사유 코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룹 네임이라는 컬럼이 있거든요. 이 X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근무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제 유휴 사유입니다. 이제 사용자가 PC를 사용하다가 자리를 비우고 돌아왔을 때 에이전트에서 이제 이 유휴 사유를 입력하는 창이 뜨고 여기서 이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그 유휴 시간이 근로로 인정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걸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은 더 이제 상세한 근로 시간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일단 선택 근로 기준입니다. 사용자가 이제 장비를 하나만 썼을 때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총 근무한 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자, 2대 이상, 이제 한 명의 사용자가 그 장비를 2대 이상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겠습니다. 이 근로로 인정받을 때는 장비가 여러 대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쓰고 있어도 근로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장비 A가 9시부터 12시까지 쓰고 있는데 장비 B는 10시부터 12시까지 안 썼다. 이렇다고 해도 둘 중에 이게 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만 써도 두 대의 장비 중에 하나만 써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근무 시간은 이제 8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휴 로그가 올라올 수가 있겠죠. 일단은 다 불인정으로 일단은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해당 사용자는 9시부터 18시까지 PC를 사용했는데 10시부터 1시간 그리고 14시 동안부터 2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으므로 이 사용자의 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대 이상의 장비를 사용할 때 유휴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근무로그에서 장비 A는 10시부터 1시간 동안 유휴 상태였지만 그 시간에 장비 B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10시부터 1시간 동안은 유휴로 계산되지가 않습니다. 대신 이제 14시부터 2시간 동안은 A 장비, B 장비 모두 유휴 상태였기 때문에 이 근무로그의 근무 시간은 6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쉽게 말해서 근무는 장비가 여러 개 있을 때 하나만 써도 근무로 인정이 되고 유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장비가 유휴여야 유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태는 어떻게 근무 로그가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사용자가 이제 연차 또는 출장 같은 하루 단위의 근태가 있는 경우 이제 에이전트가 근무 로그를 올리지 않아도 이도 오토인서트가 true인 산정표에 있는 근로 시간만큼 근무 로그가 생기면서 해당 사용자의 근무 시간은 8시간으로 인정이 되죠. 물론 이 로그에는 장비 아이디가 없습니다. 이 파란색이 근태가 만든 로그입니다. 그러면 종일이 아닌 반차나 반반차 같은 시간 단위의 근태가 왔을 때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해당 사용자는 오전 반차를 사용하고 오후에 출근을 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때 근무 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당 사용자는 9시에 출근을 해서 12시에 점심시간을 1시간 보낸 이후에 14시부터 16시까지 2시간 다리를 비운 후 18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다음날 이렇게 근무를 하고 나서 사실날 그때 오후 반차였어요 하고 데이터가 들어오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거든요.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렇게 에이전트가 오는 로그하고 근태 로그가 겹치게 되는 케이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근태 로그가 겹치는 시간은 모든 에이전트 근무 로그는 무시가 되고 근태 로그로 계산이 됩니다. 즉 아래 화면처럼 요 부분 14시부터 18시까지 요 시간은 그냥 근태 로그로 무조건 인정이 되는 거죠. 뭐 이 사이에 유휴가 있던 뭐가 있던 근태 로그는 가장 먼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그 위 근태 로그의 사후 등록에서 만약 사용자가 다시 오후 반차를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PC오프에서는 계산시에 마치 이제 근태 로고가 이제 에이전트 로고를 덮어버리는 것처럼 계산하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올린 근무 로고가 변형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에이전트의 근무 로고는 절대로 근태 로고에 의해서 절대로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후 반차를 취소할 경우 그냥 요거 근태 로고에 의해서 생긴 근무 로고 이것만 삭제가 되고 이제 그 원래대로 에이전트가 올린 근무만 남아서 요거 6시간이죠. 6시간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로그 타입이 WT면서 이소 오토 인서트가 트루인 데이터는 모두 근태에서 만든 겁니다. 에이전트가 보고하는 WT 로그가 이소 오토 인서트가 트루인 경우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루다 라고 보시면 뭔가 근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PC오프에서 이제 그 고객사하고 그 연동을 많이 하는데 항상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에이전트에는 이제 보고 주기라는 것이 있는데 에이전트에서는 보고 주기별로 이제 근무를 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고 주기가 10분인 경우 이제 9시에서 9시 10분까지 근무한 로고를 9시 10분에 보고를 하고 9시 20분이 되면은 9시부터 9시 10분까지의 보고 데이터의 동료 시간을 9시 20분으로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사용자가 퇴근 버튼을 안 누르고 그냥 PC를 꺼버리고 갔을 때 어떻게 되냐. 사용자는 근무를 하다가 17시 58분에 근무 종료를 누르지 않고 PC를 종료를 한 후 퇴근을 하였습니다. 이때 근무 로그는 17시 50분까지의 근무만 서버에 보고되어 처리가 되었고 17시 50분부터 58분까지의 데이터는 보고 주기 이전이라서 서버에 아직 보고를 하지 않아서 DB에서도 근무 시간이 계산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PC오프만 사용을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다음날 사용자가 출근을 하고 PC를 켜면 17시 50분부터 58분까지 근무 로그를 서버에 보고를 하고 DB에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면 계산이 되겠죠. 그런데 항상 이제 고객사하고 연동을 할 때가 문제인데 이제 고객사한테 근무 데이터를 보내줄 때 매일 자동 그 전날의 근무 로그를 고객사에 전송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객사에서는 이제 7시 50분부터 7시 58분까지의 데이터가 올라오기도 전에 고객사한테 근무 로그를 보내줬기 때문에 항상 맞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PC오프 보고서에 봤더니 제대로 근무로고 다 집계되어 있는데 우리 쪽에 연동된 데이터는 항상 모자란 건가요? 라는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해결 방안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 방법인데, 일단은 무조건 그 전날의 데이터만 가져가지 말고, 한 2주 거까지 가져가라. 에이전트가 언제 다시 켜질지 모르고, 언제 또 보고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적어도 2주 전. 왜냐면은, 금요일 날 안 끄고, 월요일 날 왔어도, 뭐 월요일 날이 연차일 수도 있고, 뭐 출장이 일주일에 갈 수도 있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1주에서 2주 전과 2주 전 데이터를 근무 데이터를 가져가라. 얼마든지 에이전트는 네트워크 문제든 뭐든 근무 로그를 늦게 올릴 수 있다. 그러니 그 전날 걸 가져가는 거는 위험하다. 라는 식으로 일단은 고객사한테 안내를 하고 있고, 일단은 이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사실 가장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퇴근 버튼을 누르지 않고 PC를 종료를 했을 때 마감 처리를 해달라는 고객사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비추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도 이 마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네들도 이게 정리가 안 되고요. 저희도 이거를 어떻게 마감을 쳐야 될지 정리가 안 되고, 뭔가 로직을 세워도 예외 상황은 항상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그 고생을 한 고객사가 많아서 엔지니어 분들도 뭔가 고객사 쪽과 근무 데이터를 연동한다 그러면은 최소 2주 그 전까지를 가져가라. 예.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는 게 이제 현대까지 뭔가 더 추가적인 개선이 있기 전까지는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쪽에서 에이전트가 근무 로고가 올라오고, 그리고 제대로 근무가 계산이 되면은 총 이제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일 근무 시간 집계입니다. 예, 이 사람의 일자별로 뭐 오피스 사용 시간, 뭐 소등 근로 시간, 뭐 유휴 시간, 연장 근로 시간, 뭐 연장 근로 유휴 시간, 이런 게 집계되는 테이블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세부 근무 유형이 있었죠. 뭐 연장 근로, 연장 근로 야간, 연장 근로 휴일, 연장 근로 휴일 야간, 이렇게 근무 상세별로 이 사람의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이었는지 집계되는 테이블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설명할 때 장비를 2대 이상 쓰면은 모두 유휴여야 유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유휴 시간, 예, 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 하나가 있습니다. TP 워크팀의 아이들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근무 시간을 계산하게 되면은 총 이 세 가지의 테이블에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에이전트가 근무 로그를 올릴 때마다 이제 근무를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근무 시간 계산하는 게 로직이 복잡하기 때문에 굳이 꼭 근무를 올릴 때마다 계산을 해야 되냐. 이 DB의 성능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래서 어떤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뭐, 1시간마다 한 번 계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루에 2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계산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이거를 근무 로그를 올릴 때마다 계산을 하는 거는 좀 너무 불합리해 보여서, 다음 버전에는 뭐 1시간마다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발표 내용은 이게 다고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사실 에이전트 쪽 동작까지 좀 다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주로 이제 웹하고 DB에서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